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길기 빠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헐적 지식인 조영창입니다. 오늘은 대구 북구갑 예비후보입니다. 이현태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파란 잠바의 사나이 대구 북구갑 민주당 후보 이현태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현태 예비 후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간단한 다 오픈되어 있는 프로필만 소개를 잠깐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본인이 보충 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현태 후보님은 62년생으로 전직 매일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큰 뜻을 품고 북구의 의원으로 출마하셔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고, 고등학교는 성남고등학교 나와서 연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뭐 선거에 지난번 그 북구청 선거에서 40% 이상의 득표를 하고 이번에 청문회 꿈을 안고 다시 국회의원에 도전하신 분입니다. 좀 모자라는 부분은 본인이 좀 더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매일신문 기자를 하다가 정부기관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정부 출연기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가서 이제 북한하고 개도국의 보건의료 지원 사업을 했는데, 북한의 병원도 지주고 특히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50만 고려인들 가운데 20만이 사는,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인데요. 우리 조국이 해준 게 없었는데 그 고려인들을 위한 양로원을 우리 정부기관에서 만드는데 제가 초대 원장으로 한 2년 반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갔다 왔고, 그 후에 이제 2011년도에 대구에 정치 지형을 바꾸자, 경쟁이 있는 대구를 만들자, 그래서 민주당 소속으로 정치를 시작한 게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구청장도 출마하고 다 떨어졌습니다만은 구의원 한 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의원 다시 출마했는데, 이번에는 꼭 우리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제가 꿈꾸던 북구 발전, 대구 발전 꼭 이루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삼장 오늘 와 이리 쫄아 있어 지금. 아유, 뭐 긴장이 되네. 출마는 그래 와 이리 늦게 했어요.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 저하고 좀 좋은 후보를 이제 고위공직자를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이분들이 뭐 험질하고 그런지 안 나오셔가 결국은 당에서 제가 저보고 나가라 그랬는데, 근데 주위의 반응이 야 10년 동안 고생하고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도 있는 네가 나오는 게 맞다, 오히려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장차관을 모시기 위한 출마를 이렇게 연기시킨 게 쇼가 아니냐, 네가 나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여튼 뭐 10년 동안 고생한 평가를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상습 출마자 안 해요? 오늘 몇 번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네 번째입니다. 정부기관에서 있다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대구에 내려와서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2012년도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실패하고, 2014년도에 그때 이제 하도 민주당이 떨어지니까 구의원으로 나가서 하방에서 지역을 발전시키자,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으로 하방을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도 내고, 그러다가 이제 2018년 2년 전이죠, 구청장 선거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제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될 뻔했죠. 그냥 될 뻔했죠. 분위기는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여튼 떨어지고 이번에 2020년에 이제 네 번째 도전을 하게 됐는데, 이제 10년 동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북구 주권자들을 위해서 충성해 왔습니다. 이제 좀 생각 좀 해주이소. 그런데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현주 후보가 출마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현태 후보가 꼭 이 북구갑으로 출마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뭐 꼭 여기가 약해 보여서 나온 겁니다. 아니 SK 출신이잖아요. SK 출신. SK가 뭐예요? 나는 SK 출신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그래 학연 지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SK가 뭔지 몰라. 그러나 또 이게 또 제가 나온 성광고등학교가 나는 연세대학인데 왜 SK를 방금 우리 성광고등학교가 이 지역입니다. 우리 모교가. 그래서 성광고등학교 동문이 많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남고등학교고 성광고등학교가 대구에 쌍벽을 이루는데 한 졸업생이 7만 명. 그래서 제가 구청장 선거 때는 그 전에 명함을 돌리면은 선배님
후배님 우리 남편이 성광해요. 우리 뭐 자식이 성광해요. 무지 많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은 지연혈연 확인해서 벗어나야죠. 인물 보고 투표해야죠. 그래, 하여튼 요번에 또 보니까 인물 보고만 투표한 게 아니고 예. 저쪽에 보니까 저 보수표가 싹 갈리니까 예. 또 망보다 상 나온 거 아니에요 혹시? 아이고 내가 그래가지고 얌생하다는 소리를 좀 들었어요. 구도는 좋잖아 지금 딱 삼각구도 좋잖아. 아니, 정치인 보고 구도 좋다 하면 그거는 결려고 자기 그 정책과 비전을 갖고 선보여야 되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현태 그렇게 찾아본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동문을 두고 그 대구 시청사는 왜 달석으로 뺏겼어요? 그러니까 현직 구청장 국회의원 계셨는데 좀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현태 후보께서 대표 공약으로 그러니까 전 경북도청사를 80층짜리 빌딩을 지어서 뭐 거기에 무슨 센터를 만든다고 뭐 하는데 또 이거 뭐 저 공약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에드블루만 떼어놓고 내몰라라 아무 대책도 없고 그냥 뭐 80층 무지갯빛 공약만 남발하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설명을 좀 쉽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간단하게 지금 제가 그 도청 이전터입니다. 보통 후적지라기도 하고 우리말로 도청 자리입니다. 도청 자리가 사실은 대구 명당 자리 아닙니까? 이제 도청 자리 뭘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은데 저는 이제 공약으로 이제 80층짜리 이제 4차 산업혁명 허브시티 를 이제 건립하고 그 옆에 이제 5층 규모 시민센터를 이제 건립하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허브 시티에는 우리 4차 산업혁명이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인공지능부터 자율자동차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관련된 뭐 기술 연구 부분, 비즈니스 부분 다 이렇게 입주시키자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정부 지원기관 또 경대가 옆에 있으니까 대학 연구기관 또 국내 관련 기업들 연구기관들 그래서 그걸 다 입주시키고 거기서 이제 컨벤션 또 뭐 청년 창업센터 또 이제 80층 올리다 보니까 한 50층까지는 좀 사무실 하고 이제 80층은 이제 전망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기능을 하고 그러면은 뭐 한 3만 명 이상 유동 상주 인구가 있지 싶고 이제 시민센터에는 광역시도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시립역사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립역사박물관, 콘서트홀, 도서관, 또 그 전망이 좋지 않습니까? 야외 시민공원. 그래서 대구 시민들과 외지인들이 즐겨 찾는 최고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변도 있으니까 이제 더 이렇게 멋질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대구에 이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느냐. 잠깐만요. 이거 이현태 후보 이게 무슨 그 광고 방송 같은데요. 그 너무 오래 하면 재미없어가 안 들어도 그렇게 그 짤막하게 하기 길게 하기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데 이게요. 권정진 시장도 구조 넘게 들어가는 뭐 공항을 옮긴다 그러고 이 무슨 돈으로 재정 계획을 그냥 희망사항입니까? 그렇게 할 계획을 모든 공약에는 재정 계획이 있어야 되지. 다 있죠. 그거 없이 어떻게 그 주민들 상대로 이런 공약을 냅니까? 쉽게 얘기해서 간단합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부산하고 인천하고 서울 가면 이제 60층 80층 아파트 건물 천진빛깔이라 대구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견적 뽑아보니까요 한 3천억 많아봐야 5천억 안 됩니다. 여기 요새요 민간 같이 이렇게 공동 투자해도 되고 정부에서 투자해가지고 민간 기업들한테 싸게 임대해도 되고 돈 2, 3천억은 요새 공사 건설하는 분들 물어보세요. 돈도 아닙니다. 일단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고도 제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공항 때문에 대구가 사실은 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나 이제 대구에서 방침이 공항을 이전하는 걸로 지금 거의 확정되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공약은 그만하고 이야기하고 그 파란 잠바 입은 지 한 10년 넘었죠. 2011년부터 해가지고 한 10년 됐습니다. 그 살림도 다 거들났다 하는데. 그 얘기는 이런 데서 가지. 아이고. 그러니까 아마 10년, 파란 잠바 입고 대구에 한 10년 이상 정치해보니 어떻습니까? 소외를 한번 해주세요. 내가 진짜 이런 얘기
좀 여기에 좀 유쾌하게 하는 방송이죠. 진짜 빨개 소리 듣는 것까지는 또 괜찮아요. 근데 친구들, 우리 고등학교 뭐 친구들, 국민학교 친구들 가면 다 그 고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 진짜 중마고 오들 아닙니까? 아, 이 친구들까지 그 정치 얘기 나오면 빨갱이 완낙하고 이렇게 무안을 줘서 내가 뭐 전 세계에 뭘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또 우리 수도권에서 민주당 하는 분들을 보면은 우리만 보면은 뭐 독립운동 일제 때 진짜 그 현극의 세월 아닙니까?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뭐 팔자거니 하고 좋은 세상 만들겠다 하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팔자가 아니고요. 네. 제가 기억나십니까? 네. 야, 서울 정치를 하려고 하거든. 파란 잠바 입고 정치하려고 하거든. 서울 가라. 네. 대구서 임마 네 학벌도 괜찮고. 네. 근데 요새 연대 동기들 뭐 잘 나가는 놈들 좀 있죠. 아이고 송영길 우리 뭐, 연대 경야학과 둘도 없는 친구 인천시장하고 우상호도 있고. 우상호 원내대표 김현미 장관 그리고 또 유원회 장관은 뭐 성균관대 8일이지만 또 우리 내 단짝이었던 이규희 국회의원 그러니까 뭐 정부 여당 청와대 뭐 우리 말로 서두룩합니다. 이 후보는 지는 찌질른 거야. 내가 서울 갔을 때 서울 갔어야지. 제가 연대총 학생회장을 못해가 서울에는 뭐 공천 안 줄끼고 대구에서 한 10년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선택 받을 때가 안 됐겠나. 그래서 뭐 좀 주권자들의 참 소중한 선택을 한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거 옆에 이 후보하고 같은 직장을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사실은 제가 질문지 준비 안 해도 되는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 사실 아이디어도 많고 재능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면 주세요. 본인의 장점 뭐 이런 거. 뭐 일단은 저는 이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소중한 경험을. 이제 연대 경영학과 출신, 경영학도 뭐 그때 뭐 민주화 운동 됐지만 경영학 기본 교육도 받았고 또 대기업도 잠깐 있었습니다. 매일신문 들어가기 전에 매일신문 또 국회 청와대 출입 기자도 정치부 기자도 했고 또 정부기관에 들어가가지고 북한하고 우즈베키스탄 해외 근무도 하고 사업본부장도 경험하고 또 지방의원도 해보고 또 정치인으로서 정당인으로서 한 10년도 해보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대구와 북구의 경제를 살리는 적임자고 그러고 정책 설계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제가 지방의원 할 때는 거의 시장급 정책 설계 능력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무강 르네상스를 제가 제안해가 추진되고 있고 동화천 역사길, 동화천 유지 용수사업 동화천 아시죠? 마지막 생태하천. 거기 팔공산에서 물이 흘러오는데 물이 팔공댐 때문에 물이 근천이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 흐르는 방법을 내가지고 물이 흐르게 됐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어떤 북구를 넘어서는 대구를 살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제가 아이디어 내가 추진했기 때문에 저는 뭐 아이디어맨 정책 설계 능력은 대구 시장급이다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요 정도 하시고요. 말이 너무 많다 보기 잘하네. 죄송합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북구갑에 4년 전 20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은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 14.5%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신을 딱 차려보면은 과연 14.5%의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그걸 이제 돌파를 해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어떤 비책이나 무슨 그냥 안 그래도 힘든데 선거에 그냥 이름 알리러 나오는 나이가 아니잖아. 경륜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꼭 당선돼야 될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경험할 나이가 아니고 증명할 나이다. 그래서 어떤 뭐 여기에 이 뭐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북구 갑에 뛰어든 그 각오와 어떤 비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구 갑에 계속 도전하는 이유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큰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무강 르네상스, 동화천 역사길, 그리고 근대산업유산관,
지금 뭐 그 삼성 창조 캠퍼스의 근대산업유산 테마 뭐 관광지라든지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추진을 계속하고 아까 했듯이 도청 자리에 대구에 새로운 어떤 랜드마크를 만드는 그거는 정치인이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뭡니까?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10년 동안 해왔던 사람, 주민들에게 충성했던 사람, 대구 북구를 발전시킨 사람, 그 사람들이 검증된 후보한테 표를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구갑의 최고 제가 적임자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거죠. 최근에 지금 대구가 코로나19 사태로 네. 그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뭐 재난 기본 소득이다, 재난 기본 수당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뭐 권영기 시장이 최근에 뭐 또 총선 전에 준다 그랬다가 안 준다 그랬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후보 입장에는? 그렇죠. 이제 저 민주당 대구시당이나 특히 저 개인적으로 저는 제 요새 SNS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제 그 페북이라든지 제 SNS에는 권영진 시장 비판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전쟁 상황입니다. 메르켈 총리하고 다들 그러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최대 비극이 벌어졌다고. 이런 상황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불만이 많죠. 제가 한두 개 있습니까? 그러나 권영진 시장이 그래도 장수인데 비판해서는 안 되고 끝나면은 저는 뭐 냉혹하게 문책할 생각인데 그러나 최근에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긴급 자금이 내려오고 또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생존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럴 때는 무리를 쓰더라도 지원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걸 갖고 절차를 이렇게 따지고 공무원들이 경무를 따지고 죽어가는 시민들은 생각하면은 지금 시민들은요 공무원들 월급 꼬박꼬박 받아간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권영진 시장이 제가 봐도 문제가 있었다, 비판 받을 만하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도 페이스북에 권영진 시장을 처음으로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선거전을 보면요. 지금 그 정태욱 의원은 뭐 고대 출신이고, 이현태 후보는 지금 연대 출신인데, 연고전이 지금 멋지게 한판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연고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 동문회도 이런 뭐 좀 노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멋진 승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금희 후보는 만나보셨나요,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아니요, 못 뵀죠. 이제 뉴스 보고, 이제 요새 뉴스에 나오니까. 정태욱 의원은 아십니까? 정태욱 의원은 잘 알죠. 그러면 연고전은 알고, 또 우리 또 정태욱 의원 띄워주시네. 지금 대구는 그래도 미래통합당의 텃밭입니다. 우리 또. 아니, 왜냐면 고등학교도 성강고등학교하고 대륜고등학교 막 이래 좀 이런 게 지금 라이벌 게임이 대륜고등학교는 수성고 있어요. 양금희 후보를 아주 이렇게 싹 밀어 이렇게 내시고 솔직히 양상으로 몰고 가시는. 자,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의 상대가 누가 버겁냐를 봤을 때 지금 양금희 후보보다 은근히 정태욱 의원을 더 염두에 둔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도 현역이니까 썩어도 좋지. 그래도 현역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솔직히 공천받은 양금희 후보가 더 두렵나, 그렇지 않으면은 정태욱 후보가 더 두렵나, 이런 솔직한 심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요 저 선거할 때 우리 후보들이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도 맨날 분석하고 계산하면 집니다. 그냥 지 앞가리만 지 앞으로만 가야 되지. 뭐 정태욱 의원이 어떻고 양금희 의원이 어떻고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적한 거는 그래도 대구에 양금희 후보가 미래통합당의 후보인데 아무리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후보인데 그 부분을 싹 빼버리고 연고전으로 먹고 가니까 혹시 정태욱 의원 뭐 비밀 당원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전 지금 우리 사무실 같이 쓰고 있는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 경북본부 상임대표의 주문 지금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분권 대표가 수성구 갑에 조정 예비 후보가 컸다면서 남은 후보가 지금 이현태 후보 하나 남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분권 개헌을 국회의원 되면 제대로 할 건가 말 건가 한번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 저만큼 뼈저리게 느낀 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매일신문 기자할 때 한 13년을 정치부만 했습니다. 했을 때 마치고 책을 냈습니다. 전라도 대통령과 경상도 기자. 그 안에 주 내용이 진짜 서울공화국 이거 나라 망한다.
지방 분권이 돼야 되고 국토 균형 발전이 돼야 되고 피를 토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잘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방 분권과 그 국토 균형 발전에 진짜 우리 이창용 대표나 지방 분권 운동보다는 더 앞서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면서 주장했는데 당연히 지방 분권 후보로서 대접받을 자격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요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사는 나라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지방분권 개헌해야 됩니다. 모든 후보들이 당선되기 전에는 분권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다가 뺐지만 달아버리면 중앙 집권으로 가세요. 야, 나 진짜 정말 영원해. 저도 배신 안 할 거죠? 저도 이제 받아야지. 다른 국회의원들 당선자처럼 될까봐 두렵습니다만 사람인 이상 저거 뭐 어떻게 알겠어. 그러나 제 양심껏 그렇게는 안 하도록 제가 살아왔고 안 하겠습니다. 예, 이현태 후보가 반드시 실천하실 거로 믿고 그래도 참 제가 또 하나 한 거에 이현태 후보가 참 효자입니다. 막내죠 집에. 예, 집라면 막내입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미국 가서 뭐 또 어머니 위한 전시까지 하셨다던데. 아, 예. 2년 전에 우리 어머님이 94세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끝까지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바늘꽂이라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바늘을 꼽아놓는 바늘꽂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 한 2,000개를 만들어가 주변에 나눠주시고 돌아가시면서 야야 내가 94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는데 문상객들 오면 주라고 그랬는데 한 250개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상객들 얘기를 말씀도 드리고 해가 그걸 남은 걸 갖고 전시회를 했어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대구에 봉산무라 그래서 1월달에 전시하고 4월달에 국회에서도 전시하고 10월 달에는 또 애틀란타까지 초청을 받아가 전시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닥칠 때게 봉화 닥칠 때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뭔가 자기 손으로 뭘 해가 만들고 이웃 사랑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보람 있게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또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 매일매일 내용은 뭐 별거 없지만 일기를 매일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헌태가 아침 주고 갔다 점심 주고 갔다 저녁 주고 갔다 제가 삼시세끼 마지막에는 밥을 해드렸는데 그래 요리 솜씨가 아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어머님이 그런 어떤 삶의 기록들 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남을 위해서 애쓴 그런 사랑 그런 어떤 또 부지런히 사는 모습들이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감동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대박이 났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짧은 질문에 답변이 길어서 질문을 못 하겠는데요. 참 가슴 아픈 거는 2년 전에 모친이 돌아가셨으면은 그 선거에 당선돼가 그 기쁨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게 한으로 남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좀 꼭 당선이 되셔가지고 어머님 그 당선을 못 보고 가신 어머님께 한번 효도를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 제가 이런 얘기 왜 하시는지 모르죠. 홍반장이. 홍반장님도 연락할 아버님이 계세요. 아버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그래 뭐 더 여쭐 거 있습니까? 우리 저 지역구 주민들에게 한번 간곡하게 한번 부탁 말씀을 한번. 뭐 저는 이제 주민들에게 우리 사실 주민이라기보다는 우리 소중한 주권자님이신데 제가 10년 동안 좀 인기 없는 인기 있는 특정 정당보다는 인기 없는 민주당을 특히 한 10년 했습니다. 그러고 또 제 나름대로 북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냈고 또 그거를 실현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주권자들의 선택을 진짜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꿔왔던 북구 발전, 대구 발전 모든 청사진을 한번 실현시키고 싶고 그래서 꼭 저를 한번 선택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10년 동안 우리 주민들에게 충성했습니다. 이 모습 한번 선택해 주시소. 뭐 그렇게 뭐 호소하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현태 후보 충분히 알았습니까, 유구자 여러분? 너무 편파적이다 오늘 방송이. 제하고 특수관계입니다.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편파 방송 하려고 작정하고 댓글 나왔으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올라올 댓글 생각하니까 참. 이미 뭐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TK 콘텐츠의 헛가락 토크쇼 김기 빠빠!